변론의 힘! 안녕하세요. 범린이 혜진. 안녕하세요. 변호사 임지용입니다. 오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남편이랑 연애할 때부터 저는 남편의 식당 일을 주말마다 도왔습니다. 그게 데이트였던 셈이죠. 막상 결혼을 하고 나서야 이 사람의 방탕한 생활 습관과 책임감 없는 식당 운영 능력이 보이더군요. 남편은 밤새 술 마시느라 오전 식당 준비 업무는 못할 때가 다반사였고 결국 음식 준비며 직원 관리며 식당의 실질적인 운영을 제가 도맡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저녁에 나와 수급만 맡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엉성했던 식당 관리는 제가 도맡으면서 안정권에 접어들었고 매출도 차츰 증가했습니다. 그렇지만 돈줄은 남편이 꽉 쥐고서는 내놓지를 않더라고요. 거래처들도 결국 남편의 지인들이었고 식당 카드 매출도 결국 남편 통장으로 들어왔으니까요. 화도 내보고 대판 싸워도 봤지만 그때뿐이고 변하는 건 없었어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 저도 지쳐만 갔습니다. 한창 지쳐갈 때쯤 저도 이판사판이다 싶어서 친정에 잠깐 갔는데 갑자기 웬 유튜버가 올린 저희 식당 영상의 조회수가 대박이 나는 바람에 가게에 손님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가게는 확장 이전을 하게 되었고 대출을 받느라 필요했던 돈은 제가 연대보증을 선 상태입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저는 외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친구가 우연히 남편이 어떤 여자와 모텔에서 나오는 것을 본 것이죠. 외도 증거를 목격 외에는 확보하지 못한 저는 고민 끝에 위자료만 받고 끝낼 테니 합의 이혼을 하자고 했지만 남편은 내가 왜 위자료를 왜 줘야 하냐 이러면서 이혼은 못하고 이혼하더라도 위자료는 한 푼도 없을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이혼에 합의하지 않아도 위자료를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를 알고 싶습니다. 사실 남편한테 생활비를 받아서 쓰다 보니 제가 목돈이 없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는 비용도 너무 막막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사연입니다. 화가 나네요. 화가 날 만합니다. 이런 사연을 딱 들으셨을 때 변호사님의 판단은 어떤 판단이신지 궁금합니다. 빨리 이혼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위자료와는 별개로 자, 이 경우에는 이혼했을 때 재산 분할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크게 이혼 사건은 이제 기본적으로 크게 보면 이혼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이혼을 전제로 위자료가 판단이 되고 그다음에 재산 분할이 나누어지고 그리고 미성년자 자녀들이 있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들을 누가 양육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많이 다툼이 되고요. 그리고 그 양육권과 관련돼서 이제 양육비가 정해지는데 양육비 때문에도 많이 싸웁니다. 예, 크게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질 수 있어요. 예. 자, 그렇다면 이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을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최소 어느 정도의 증거 자료가 필요할까요? 사실은 이혼에서 얘기하는 부정행위는 외도보다는 훨씬 넓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카카오톡이나 뭐 이런 SNS상 하트를 보내거나 진한 농담을 하거나 이런 것도 부정행위에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모텔에 들어갔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이거는 명백한 이혼 사유가 되는 거고요. 위자료는 보통은 위자료 액수는 그 결혼 기간 그리고 부부간의 재산 상황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판단을 하거든요. 근데 부정행위 같은 경우에는 요즘 거의 보면 재판부가 거의 부정행위의 배우자는 4천만 원 정도 그리고 그 부정행위의 상대방은 2,500 정도 이렇게 거의 정형화되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건 일단 위자료 액수는 그 정도 선에서 정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은 남편이 이혼에 합의를 하지 않아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일단 합의가 되면 위자료 액수는 뭐 10원에서 몇십억까지 정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합의가 안 되기 때문에 이혼 소송을 하고 위자료 청구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소송에 가게 되면 위자료 청구는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은 가게 일의 경우 부부 공동 운영이 아니라 원래 남편이 운영하고 있던 걸로 보이는데 이 경우에는 법적으로 사업자는 남편으로 등록되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럼 생활비라는 명목으로 제대로 된 월급을 주지 않고 아내를 직원으로 쓴 거에 대한 책임이나 죄목은 물을 수 없는 건가요? 여기서 뭐 죄는 아니고요. 예, 일단 경제적인 부분인데 직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었는데 내가 그동안 월급을 전혀 못 받았다. 그러면 그 부분은 사실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내 몫이 그만큼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10년 동안 일을 했는데 뭐 4대 보험 신고를 한 달에 200을 했다. 그러면 근데 이때까지 한 푼도 못 받았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모든 걸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죠. 2억 4천 정도가 되겠죠. 10년이면. 예, 그 정도는 내 몫으로 있는 걸로 전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게가 처음에 뭐 한 3평짜리에서 시작을 했는데 영업이 잘 돼서 조금씩 확장돼서 지금은 30평이다. 그러면 3평대까지만 그 남편 몫이고 그 이후의 부분은 서로 같이 일을 했기 때문에 반으로 나눠야 되는 게 기본적인 재산 분할의 원칙입니다. 근데 이 경우는 남편이 세 평대조차도 일을 안 했고 확장되고 나서도 일을 안 했잖아요. 그럼 뭔가 나눠주기가 아까울 것 같은데 아내의 몫이 더 많은 거 아니에요? 근데 명의는 지금 남편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전제는 잘못된 거고요. 사실은 그 부부간에 일을 나는 하나도 안 하고 집에만 있고 전업주부로서 산 경우들이 많잖아요.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 그런 경우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재산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돈을 번 사람이 보통 남자들이었기 때문에 재산분할이 7대3, 뭐 8대2 이런 경우가 많았었어요. 한 10몇 년 전만 해도. 근데 지금은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거의 다 5대5로 네, 결혼 당시 기준으로 해서 지금 현재 재산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5대5로 거의 다 판단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만약 외도라는 사실관계가 없이 남편의 무심함과 외박을 이유로 부인이 이혼 청구 소송을 진행한다면 이혼이 가능할까요? 위자료는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이런 부정행위가 아니고 다른 사유로도 이혼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뭐 잦은 외박, 음주, 그리고 가정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이런 경우에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라고 있어요. 예, 거기에 해당된다고 주장을 하면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예. 사실 뭐 요즘에는 뭐 가정에서 하는 그런 가사에 관한 것도 남편과 아내가 5대5로 분담해서 해라 막 이런 말도 많으니까 이렇게까지 하기에 너무 치졸하지 않나. 원래 이혼 소송을 하게 되면 상당히 치졸해집니다. 아, 그래요? 서로가. 예. 그래서 판결까지 가게 되면 그 다음에 거의 뭐 얼굴 안 보고 사는 이런 사이가 될 확률이 큽니다. 예.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니까 물론 뭐 가게는 확장을 했고 돈을 많이 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본인이 이제 생활비를 받아 쓰는 입장이다 보니까 목돈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러한 분들, 그러니까 크게 목돈이 없으신 분들이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는 것도 은근 부담일 거란 말이죠. 네. 그럼 이런 분들을 구제해주기 위한 무료 법률이라던가 이런 것도 혹시 있는 건가요? 소송 구조 부분인데요. 이런 경우에 소송 구조할 수 있는 그 단체들이 많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대한변협이나 각 지방 변호사회가 있어요. 서울이면 서울지방 변호사회가 있고요. 인천이면 인천지방 변호사회가 있고 이런 데 가서 상담을 하면 무료로 소송을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예, 거기에 가보시면 되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여의도에 가면 가정법률 상담소라고 있습니다. 꽤 오래된 기관이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진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 가면 일정한 재산 요건이 안 되는 분들은 무료로 다 소송을 지원을 해줍니다. 변호사까지 선임을 시켜주고 비용은 하나도 안 들거든요. 예, 그런 데 가서 상담을 하시고 소송 구조 요건이 되는지 물어보시면 친절하게 안내를 해줍니다. 예. 그 이혼 시 재산 분할을 할 때 그 아내가 이렇게 내가 식당 이만큼 성장시켜 줬으니까 식당에 대한 지분 줘 하면은 그런 식으로 식당에 대한 지분을 요구할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식당이 주식회사라면 지분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보통 개인 사업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지분으로 요구하기보다는 어쨌든 재판 끝날 당시에 시가를 따져가지고 감정을 해서 그 가치가 얼마인지 판단을 받고 그 가치의 반을 달라고 할 수는 있고요. 서로 조정을 하면서 그러면 같이 공동 지분으로 5대5로 나누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남편이 명의는 남편이지만은 실질적으로 키워온 거는 그 아내라고 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이름만 변했던 건데 100% 권리를 양도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 건가요? 뭐 그런 게 법적 용어로 하면 명의대여자라고 그러는데, 근데 이 사안에서는 실질적으로 처음부터 식당을 시작을 한 사람이 남편이고, 아내는 여기에 크게 기여한 부분은 있지만 사실은 실질적인 명의자는 아니기 때문에 그 방법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 뭐 이런 경우에는 식당 일을 하면서 이제 각서 같은 걸 하나 참고로 받아주면 좋죠. 혹시 이 식당 일을 하면서 외도나 부정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이 식당을 나에게 양도한다. 그나 뭐 이런 각서를 하나 받아놓으면 아마 압박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엄청난 효력이 되지는 못하죠, 법적으로.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아, 돼요? 예, 예. 상당히 효력이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녹취를 해놔도 되는 거예요? 근데 녹취는 잘 안 되지 않아요? 녹취는 서로 동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예, 그게 동의가 됐는지 여부가 녹취로는 사실은 불분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각서를 받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하나 좀 덧붙이자면 아까 뭐 어쨌든 외도에 대한 증거 같은 부분들을 얘기를 했는데 모텔에 나오는 것만 보았지 실질적으로 뭐 어쨌든 모텔에서 뭔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모텔에 같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부정행위고 이혼 사유가 됩니다. 예, 되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마트폰이기 때문에 그 위치 추적이 다 됩니다. 스마트폰이. 그렇기 때문에 그 통화 내역 조회를 하면 그 기지국들이 다 있기 때문에 위치가 그 당시에 어디 있었고 얘는 나는 어디 갔다 왔다고 거짓말을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이 기지국이고 그럼 위치가 다 나올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SNS 내용들도 어찌 보면 부부간에는 뭐 서로 보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 한 번씩 참고하시고 예. 뭐 어쨌든 비번 걸어놨는데 열어서 보면 그것도 또 범죄가 될 수 있어요. 예. 예.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네, 변호사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변론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